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현재 출시 예정인 신제품지 한 종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우금 낚시터입니다. 작년 봄에 요 양어장에서 촬영을 한번 했던 곳인데, 오늘은 요 신제품지가 하우스용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인데, 특징은 태미 꼬지가 없습니다. 그 태미를 꼽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 신제품지로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 찌올림은 어떤지 같이 실험을 해보고, 또 여기는 향붕어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양어장 대세 어종이 향붕어인데, 하우스에 들어간 향붕어들은 어떤 미끼를 먹는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다양한 미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충 지금 대편성을 마쳤으니까 오늘 사용할 미끼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여긴 하우스 낚시터인데, 하우스 낚시터는 미끼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리 계열, 고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보리 계열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마법가루나 도로로 같은 그런 미끼도 금지시키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보리 계열만 금지네요. 미끼 금지는 없는데, 대부분 낚시터에서 도로로는 금지를 시키니까 오늘은 집어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입질용 미끼 4가지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어분 단품 하나 준비하고요. 구르테는 2종, 빨간색 하나, 하얀색 하나, 이런 식으로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잘 되는 흔들이 미끼도 준비를 해서 4가지 미끼를 번갈아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분은 뭐 여러 가지를 섞기도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단품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00cc에 블루 150cc를 넣고 물은 100cc만 넣겠습니다. 다음은 그루텐인데, 빨간색 딸기 그루텐을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100cc에 물을 100cc에서 한 125 정도,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12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흰색 그루텐, 한강의 바닐라 그루텐입니다. 이거를 한 포를 넣고 물을 100cc만 넣겠습니다. 다음에 흔들이는 시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붕어는 어분을 더 좋아하니까 어분 맛 요거 2컵에 2숟가락에 딸기 1숟가락을 섞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분 아쿠아 블루를 따로 넣어갖고 마부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흔들이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좀 아까 물을 넣어 놓은 것들은 치대지 않고, 오늘은 치대지 않고 가능한 그대로 이것도 그냥 뒤집어 주기만 하고요.
이것도 그냥 뒤집어서 한쪽으로 몰아놓는 방법으로. 요대로 놓고 써도 그냥 그대로 떼서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라서 이거를 한 그릇에 합쳐 놓을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어분 하나, 흰색 그루텐, 빨간색 그루텐, 흔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번갈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밥도 준비가 됐으니까 채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찌맞춤 확인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 10cm 정도 나오게 수심 측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 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비부터 설명드리면, 원줄은 저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가늘게 씁니다. 모노 08 썼고요. 보통은 1호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08에서 1.25 사이, 왜냐하면 저부력지이기 때문에 원줄을 좀 가늘게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황금봉돌 사용했고, 황금봉돌과 수입의 사이 위목줄은 약 20cm 정도, 뭐 더 길게 쓰셔도 되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20cm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20cm 쓰셨고요. 그 다음에 수입벨은 1호를 달았습니다. 1호나 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바늘, 찌맞춤 하기 위해서 바늘을 안 달았는데, 바늘은 무민을 4호나 5호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찌맞춤은 일반 케미꽂이가 있는 찌와 요거는 지금 케미가 없는 찌입니다. 케미 없이 낮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왜냐면 밤에도 다 설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굳이 얘다 케미를 안 꼽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한마디만 조금 굵게 했고요. 그래서 기존 케미꽂이가 있는 찌맞춤이 요걸 케미꽂이라고 보면, 케미꽂이 밑에 한목에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 소자나 중자 세링해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케미꽂이라고 보시고요. 돋보기를 여기 두 번째 마디, 이 녹색의 중간 정도, 요 녹색 안에서 멈추도록 그렇게 하시고, 만약 요 정도 섰다 그러면 소자 안 하면 되고요. 조금 많이 나왔다 그러면 중자, 소자 2개 또는 중자를 달아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요거는 집에서 수조에서 한번 맞춰 갖고 온 건데, 실제로 띄워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찌탑이 한 4목 정도 10cm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40cm 정도 내려서 던져 보겠습니다. 찌맞춤 순서는 똑같습니다. 먼저 찌탑 10cm 되게 저렇게 나오게 수심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가 찌를 40에서 50cm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던져서 얼마나 노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맞춘 것보다 조금 무거워진 것 같네요. 그 케미 위에 돋보기 빨간색이 반 정도 나왔습니다. 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맨 위에는 빨간색 돋보기가 이렇게 살짝 잠기게, 이 정도 조금만 잠기도록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갈 건데 지금은 한 반 정도 잠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무거운 상태니까 일단 밑에 있는 쉐링을 좀 빼서 처음 다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녹색 마디 중간 정도에 세운 다음에 쉐링을 채워서 딸깍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찌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소자 쉐링 2개를 뺀 겁니다. 이 상태로도 케미꽂이가 잠기는지 아니면 2마디 정도가 노출되는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찌맞춤 할 때는 던지고 나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낚싯대를 밀어서 원줄이 찌 간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약 2마디 정도 나왔습니다. 저 상태는 조금 가벼운 상태니까 저 상태에서 소자를 끼우는데 하나만 채우고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겨우 내려가서 첫 번째 빨간색 찌도복이 한 3분의 1이 잠겼고 3분의 2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저 정도 상태로 놓고 조금 가벼운 상태인데 저렇게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허챔질이 난다든지 들어가는 입질이 자주 나온다든지 그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소자 세링을 하나 더 채우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은 저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찌맞춤을 확인한 상태에서 실제로 낚시할 때는 다시 찌를 올려서, 요거 찌 올리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실제로 찌를 올려 갖고 미끼 달고 던지면서 요거 맞춤목 요거보다 더 나오게,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2마디 정도로 노출되도록, 그래서 이 주황색이 보이면 입질로 보고 챔질하는 스타일로 한 마디 이상, 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요 사이,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나 여기 정도, 제일 좋은 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내놓고, 왜냐면 맞춤목이 지금 요 상태거든요. 맞춤목보다 더 나와야만 수입벨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2마디나 3마디 정도 내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바늘 달고 하고, 지금 이 때하고 지금 찌가 소자와 중자입니다. 두 가지를 출시할 거기 때문에 요 소자는 2.2칸대를 폈습니다. 2.2칸대로 하고, 중자는 2.4칸대로 해서 얘가 2.4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폴대에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쥐버제 없이 미끼만 달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외바늘만 달겠습니다. 거예요. 첫 수가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짧은데 2.2칸대, 이게 이제 소자입니다. 소자에 첫 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살짝 들어가는 입질을 챘습니다. 또 여기는 사실 정식 개장 전입니다. 이번 주말에 정식 개장한다라고 하는데 노지에 있던 고기를 전부 다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붕어가 흥분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낚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 그래서 가능하면 뭐 찌탑 반 정도 이상 올라올 때만 챔질 골라서 챔질하고 있는데 좀 전에는 들어가는 입질을 그냥 챔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하우스 낚시터에 오신다면 뭐 살짝 드는 입질 또 들어가는 입질 다 챔질하셔야 됩니다. 내림 낚시처럼. 왜냐하면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오면 낚시인들이 많아서 혼잡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붕어들이 굉장히 까칠해지고 개장한 지 오래될수록 추워질수록 하우스 낚시는 굉장히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낚시 초반부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싶은 건 다 채십시오. 못 잡아도 좋으니까. 그래야만, 그러니까 하우스 낚시는 집어제를 많이 넣어서 집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주 갈아줘서 자주 회전을 시켜서 템포 낚시로 붕어를 집어시킨다. 그래야만 입질도 자주 받고 또 찌올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무장점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특히나 낚시 초반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잡고 나면 그때는 찌올림을 다 보셔도 좋은데 초반에는 작은 입질도 모두 챔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탑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씨 타는 모습이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드신 거라서 보니까 반발력도 좋고 찌올림이 일단 예민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에 쏙 드는 찌 한 가지가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서는 찌가 길면은 최대한 좀 저 벽에 붙일 수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핑크 종류를 많이 쓰거든요. 하우스에 가면은 케미 꼬지가 없어 가지고 찌올림이 좀 좋고요. 저 핑크 예민한 찌 지금 이게 소자거든요. 네, 찌올림도 좋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지금 짧은데 이게 소자를 꼈는데 왼쪽 대에는 흰 그루텐을 쓰고 있고 오른쪽 대에는 어분을 쓰고 있습니다. 입질 빈도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쪽으로 나오네요.
이번에 출시하는 2020년형 하우스 낚시용 신제품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제품찌의 가장 큰 특징은 케미꽂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꼽혀 있는 두 찌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상 왼쪽에 있는 이 찌가 기존의 하우스용 찌이고 이건 케미꽂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찌가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찌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몸통은 서로 비슷한데 찌다리와 찌탑의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케미꽂이가 있는 이 찌는 찌탑은 이렇게 짧은 반면에 찌다리가 아주 길고, 그 다음에 이번 신제품은 찌다리가 짧은 반면에 찌탑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찌는 핑크투 다리가 기니까 롱다리, 이름이 롱다리고요. 요거는 찌탑이 길기 때문에 핑크 롱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제품 찌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찌의 재원과 소재,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제품 찌를 왜 이렇게 케미꽂이 없이 만들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우스 낚시용 찌들인데, 저부력찌인데, 하우스 낚시터는 적은 수면적에 많은 붕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산소 부족 현상으로 붕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양어장의 대세어종인 향붕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입질이 아주 까칠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찌가 아주 저부력의 긴 저부력 장찌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낮낚시만 하는 분이라면 굳이 이렇게 저부력찌에 머리에 무거운 거를 얹어 놓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대부분의 하우스에 서치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서치를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낮낚시는 물론 밤낚시까지도 이 케미꽂이나 케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찌탑이 길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신제품 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을 설명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소자와 중자인데, 이 소자는 길이가 50cm입니다. 이 중자는 60cm이고요. 부력은 이 소자가 1.1g, 약 3푼이고, 중자는 1.4g, 약 3.7푼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 낚시나 또는 손마터 한 2.2칸 이하로 짧은 데에 사용하면 좋고, 이 중자 같은 경우는 보통 2사대에 사용하는데, 제가 하우스뿐이 아니라 노지에서도 사용을 해보니까 2.8칸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람만 크게 불지 않으면, 그리고 웬만큼 바람이 불 때는 떡밥을 좀 크게 달아서 떡밥 무게로 투척하면 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 양어장에서도 2.8칸대까지도 투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 부위별로 소재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탑입니다. 찌탑은 첫째는 케미꽂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 최상단 한마디에 가는 튜브를 박았습니다. 1.2파이 튜브를 박아서 좀 잘 보이도록 돋보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찌탑이 길기 때문에 전체 13목으로 구분 도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 각 마디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거에 비해서 시인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찌탑과 찌다리가 일체형입니다. 이게 하나로 된 거를 몸통을 통과해서 관통형으로 했기 때문에 첫째는 이렇게 센터가 정확하고 하우스에서 이렇게 천장을 때리는 경우도 많은데, 찌탑이나 찌다리가 분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고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몸통은 발사입니다. 발사인데 에콰도르산 발사목을 그늘에서 장기간 건조를 시키고 또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진을 빼내는 탈진 탈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부력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오뚜기형 또는 물방울형 이런 식으로 부력 집중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지만 반발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유속, 또 하우스에는 불호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를 뿜어내는, 공기나 물을 뿜어내는 불호화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경에서도 직립성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찌다리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직진성이 좋은 카본을 사용했습니다. 1.2파이 카본을 스트리트로 박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예민하면서도 경고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찌다리와 찌탑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센터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천장에 부딪히더라도 찌탑이나 찌다리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견고성이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이 신제품 찌를 사용하는 방법, 즉 채비와 찌 맞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비는 수입엘 채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줄은 하우스는 짧은 데를 쓰고 그 다음에 예민한 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는 줄 모노 기준으로 0.8에서 1.25 정도, 그 정도 쓰면 적당하고요. 목줄은 데크론이나 당줄 2호 쓰시는데 곤봉돌부터 수입엘까지는 한 20cm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늘 목줄은 한 5에서 7cm 정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늘인데, 바늘은 가능하면 작고 가벼운 바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민을 4호나 5호를 쓰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채비를 했다면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 찌맞춤은 기존의 수입엘 채비 찌맞춤,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미꽂이가 있는 거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 마디, 케미꽂이 밑에 한 마디 중간 정도에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 소자나 중자 세링을 달아서 딸깍 떨어지게, 바늘 없습니다. 바늘은 없이 수입엘까지 달아서 그렇게 찌맞춤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 찌도 똑같습니다. 케미꽂이가 없을 뿐이지 찌맞춤은 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찌 돋보기 한 마디 튜브가 있는 요 굵은 부분, 요거를 케미꽂이라고 보시고요. 이 케미꽂이 밑에 이 녹색, 요 중간이나 요 한 마디 정도, 요 안에서 쓰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가는 부분에 찌맞춤을 한 다음에 여기에 소자나 중자 세링, 중자 세링이 아니면 소자 2개 달아주면 됩니다. 2개를 달아서 이렇게 딸깍 떨어지도록 한 요 정도, 다른 상태에서 요 정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찌맞춤하면, 찌맞춤은 요 상태로 끝난 거고요. 요 상태에서 다시 찌를 올려서 낚시할 때는, 실제로 낚시할 때는 찌를 올려서 한 요 2마디나 한 요 정도, 3마디 정도 나오도록 맞춘 상태보다 찌탑을 더 내놔서 수입엘이 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해야만 안정적인 바닥 낚시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하는 거와 똑같이 요걸 케미꽂이라고 보시고 2번째 마디에 이렇게 맞추시고요. 여기에 소자나 중자 세링 또는 소자 세링 2개를 들어서 딸깍 떨어지도록 이렇게 바늘 없이 찌맞춤 하셔서 바늘과 떡밥을 달고 2마디 이상을 내어놓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신제품 찌의 특징, 장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케미꽂이가 없는 낮전형 찌입니다. 그래서 낮에 사용할 때 기존에 케미가 있는 머리에서 무거운 거로 눌러주는 찌들보다 더 예민하고, 또 서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개인 서치가 있다면 밤 낚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부력이기 때문에 하우스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한 2.8칸 이하까지는 양어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부력 3푼, 요거는 3푼이고 중자는 3.7푼인데 이렇게 내림찌 정도의 저부력이면서도 60cm 이렇게 긴 장찌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우스용 한 30-40cm 하우스용 찌보다 20cm 이상 가까이, 폴대 밑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같은 낚싯대를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찌다리와 찌탑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센터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는, 부딪히더라도 찌탑이나 찌다리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견고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핑크 롱탑은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새로운 개념의 신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제품 롱탑으로 시원한 찌올림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 뜰채로 뜨면서 대를 탁탁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고 왜 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치면 미는 없는 바늘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자동으로 바늘이 빠집니다. 그래서 굳이 붕어를 안 만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 바늘이 안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바로 그냥 뜬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 물이 망에서 내려와서 옷을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털어내면 물을 다 이렇게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사 안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더라도 옷을 버리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탁탁 쳐주는 겁니다. 좀 전에 총무님이 서치를 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치가 있는 곳에서는 굳이 케미가 없어도 좀 찌탑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낚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 케미꽂이가 없는 신제품 핑크 롱탑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저녁 먹고 다시 앉았습니다. 낮에는 어분하고 그루텐 위주로 했는데 지금 저녁 때 되면서 조금 쥐올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흔들이로 위주로 하고 마부시를 하든지 어분으로 또는 어분 요거를 보쌈하는 방식으로 양쪽 다 흔들이로 해서 조금 입질이 좀 까칠해졌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서 덜 풀어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집어를 원하면 어분으로 위쪽을 이렇게 보쌈을 해줘도 됩니다.
낮에는 입질이 좋아서 그냥 기다리는 낚시로 했었습니다. 근데 짧은 데나 긴 데나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왔는데 지금 밤 되면서 입질이 좀 까칠해졌습니다. 그러면서부터는 거의 짧은 데는 안 나오고 저 폴대에 벽지기식으로 탁 붙여서 내리는 요 2.4칸대 요대에 그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2.2칸을 접고 똑같이 2.4칸 두 대를 펴서 쌍포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대가 입질이 없어서 이삿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거의 수심이 맞았다 싶어서 떡밥을 달아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올려주네요. 바꾸기를 일단 잘한 것 같고 또 같은 데를 딱 피니까 항상 우리가 쌍포 낚시를 했기 때문에 찌보기도 편하고 또 집어시키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아직 수심이 제대로 안 맞췄기 때문에 마저 수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대를 2.4칸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왼쪽 대에서만 3마리 연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2.2칸대에서 2.4칸대로 바꾸고 그래서 좀 긴 대로 해서 벽에 가까이 붙이는 방식으로 했을 때 입질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하우스 낚시는 아시겠지만 특히나 입질이 약할 때는 이 앞에나 또는 저 중앙폴대 밑에 붕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붙이는 방법이 첫째는 원줄을 조금 길게 매도 됩니다. 보통 뭐 이 정도 짧게 매는데 여기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1대1로 해도 되고 조금 더 길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찌도 좀 긴 찌를 쓰면 장찌를 쓰면 예를 들어서 40cm와 60cm는 20cm, 60cm가 똑같은 낚싯대를 피더라도 20cm를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뒷받침대를 쓰면 이 앞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일단 입질이 약할 때는 최대한 가까이 붙이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 낚시는 지금 낮에하고 지금 또 밤이 다른데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날 또 시간대에 따라서 잘 먹는 미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물성 미끼, 지렁이나 어떤 날은 또 대하살을 잘 먹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미끼까지 준비한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유, 이걸 엄청 쓰네. 와, 크다. 큼직한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올리다가 내려가는 걸 잡았는데, 이 2대 편성하고 나서부터는 2대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입질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것도 크네. 피골림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붕어가 온 것 같은데 올리지를 못해서 살짝 고패질을 해줬더니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낚시에는 가끔 고패질도 필요합니다. 아까는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찌보기도 힘들고 도 잘 안 되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 양어장 가면 3.2칸 쌍포가 됐던 2.8칸 쌍포가 됐던 거의 같은 길이 낚시 때 쌍포 낚시를 하다가 오랜만에 다른 낚싯대를 쓰니까 꼭 남의 낚싯대 쓰는 것처럼 남의 낚싯대로 낚시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를 못했었는데, 같은 데 이렇게 나란히 편성하니까 훨씬 편합니다. 그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포천에 있는 우금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곳 우금 낚시터 하우스는 올해 변신을 많이 했어요.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천막을 10년 만에 비닐을 싹 바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난로도 훨씬 많이 추가 설치를 했고, 그래서 채광이 잘 돼서 그런지 낮에도 굉장히 밝고, 또 들어왔을 때 하우스 낚시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수도 많고, 또 향붕어 메카답게 향붕어 씨알도 좋고, 그래서 요즘 손마터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 개발 붐을 타고 수도권 낚시터들이 좀 보상받고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우스들이. 그 다음에 그나마 있는 하우스들도 게임장이나 경품장으로 많이 바뀌어서 순수하게 손맛을 즐기고 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마 여기는 올 겨울에 아마 하우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제품찌 핑크 롱탑으로 낚시를 해봤는데, 이 신제품찌 핑크 롱탑은 위에 케미꽂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난낚시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서치가 낚시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이렇게 개인 서치를 사용한다면 밤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찌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대부분 적어도 하우스에는 서치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우스에서는 밤낮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부력찌이기 때문에 하우스 낚시에 적당하긴 한데, 제가 노지에서 해보니까 뭐 짧은데 한 2.5칸 이하, 저 같은 경우는 한 2.8칸까지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우스용이 아니라 양어장, 일반적인 양어장에서도
짧은 대우 위주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찌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 신제품 핑크 롱탑으로 올겨울에도 행복한 낚시, 따뜻한 낚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